교과서를 통해 네 번째 시간 사회 공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에서 방위표를 이용해 위치를 알아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 17쪽부터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그으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혜진이와 현우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이 말하는 앞, 뒤,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밑줄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18쪽 그래서 지도에서는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 상관없이 일정한 방위라는 것이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방향의 위치를 우리는 이제부터 방위라고 약속합니다. 방위에는 동서남북이 있고 방위표로 나타내는데요. 이 방위표는 아래 나타나 있는 숫자 4처럼 생겼는데 오른쪽은 동, 왼쪽은 서, 아래쪽은 남, 위쪽은 북쪽으로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위표를 이용하면 사람이나 건물이 향한 방향에 관계없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밑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에 관계없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별표 표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17쪽에 나와 있었던 두 명의 친구가 이 방위를 활용을 했다면 약속 장소에 엇갈리지 않고 만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도에 이 방위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위쪽은 북쪽, 아래쪽은 남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이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답들도 이미 다 채워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확인으로 답을 달아줄 테니까 여러분도 내가 맞게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혜진이네 학교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공원이 있고 서쪽에는 왼쪽 우체국이 있고 남쪽 아래쪽에는 시장이 있고 북쪽 위쪽에는 시청이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기준으로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19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이 19쪽에 나와 있는 이 대전의 지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을 바꿔보면서 이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는 무엇이 있는지, 서쪽, 남쪽, 북쪽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는 공부를 했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것일 것 같아요. 기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게 말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 20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쪽에 있는 빈칸도 동영상에서 다 채워봤을 텐데 특별히 이 부분에 있는 우리 지역은 무엇에 어디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선생님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에는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지역은 여기에 있는 광주광역시지요. 여기 첫 번째 가로에는 기준이 되는 지역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는 방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졌다면 어떤 답이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역은 여기 아래에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에 어느 방향이 있네요. 제주 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광주광역시는 그렇죠. 북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위를 나타냈는지 서로 다 다른 답을 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교실에 있었다면 서로 발표를 해보면서 공유를 했을 텐데 아쉽네요.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광주의 생활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의 생활은 13쪽입니다. 광주의 생활에서는 방위표를 이용해서 보물을 찾아보는 활동이 나와 있어요. 자, 다음에 보기를 읽고 지도에서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봅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카메라를 조금 조정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각자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광주의 생활 1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생활 13쪽에서는 우리가 방금 배운 방위표를 활용해서 지도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보기에 힌트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또 방위표까지 하면 힌트는 총 4가지가 되겠네요. 이 4가지 힌트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지도의 어느 부분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동영상을 조금 정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합니다.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물은 강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강을 찾아보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말한 기준이 되겠죠. 자, 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은 위쪽이에요. 강의 위쪽.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이기 때문에 강의 위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들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4가지일 것 같습니다. 강의 위쪽. 일단 나머지 해당이 없는 것들은 X표로 한번 지워볼게요. 두 번째 기준. 자, 산이 기준이 됐습니다. 이번에 산이 기준이 됐네요. 이 기준으로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은 오른쪽이에요. 산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산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기도 크게 보면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디 이 바위 언덕보다는 나무와 꽃밭이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은 언덕입니다. 언덕을 기준으로 남쪽, 아래쪽에 있다고 했네요. 언덕의 바로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꽃밭이 있네요. 그러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의 정답은, 보물은 꽃밭에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방위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1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쪽에는 우리 지역, 광주광역시의 지도가 다시 나와 있는데 이번엔 방위표를 기준으로 우리 지역을 문장으로 표현해 봤어요. 지난 시간에는 오른쪽, 왼쪽, 아래, 위 혹은 가운데, 안에 이런 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문장으로 표현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방위표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문장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 광주광역시를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돋보기로 확대를 해봤더니 광주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이 있어요. 담양, 장성, 한평, 나주, 화순. 이 지역들 간의 관계로 아래에 있는 문장을 만들었는데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방위표를 활용해서 이 문장을 한번 채워봅니다. 힌트는 여기 있는 지역들이 여기에 다 한 번씩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동쪽, 광주광역시의 동쪽은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광주광역시의 동쪽에는 담양이 있대요. 그 다음 서쪽, 광주광역시의 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왼쪽에는 한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광주광역시의 남쪽 바로 아래에는 나주시, 그 다음 또 무엇도 있죠? 화순이 있네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북쪽, 바로 위쪽에는 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정확히 동서남북 네 가지로만 나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방위는 꼭 네 가지로만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맨 위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광주광역시는 우리나라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남서쪽으로 호남 지방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방위가 한 가지 나왔는데 이 남서쪽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한번 해봅니다. 남쪽과 서쪽의 사이에 있는 방향, 이 방향을 남서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동서남북 네 가지 방위로 생각했을 때 광주광역시는 남쪽과 서쪽의 사이 방향쯤에 있죠. 그래서 남쪽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서쪽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남쪽과 서쪽의 사이인 남서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동서남북 네 가지의 방위만 배웠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이렇게 방향을 나눠봤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방위표를 이용해서 지도에서 위치를 찾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도를 볼 때 오른쪽, 왼쪽, 위, 아래보다는 방위표를 활용해서 동서남북으로 위치를 설명해 보도록 해보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